그렇죠. 왠지 어딘가 모르게 괴팍하고 네, 음악도 어둡고. 굉장히 격정적일 것 네, 같고 맞아요.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데를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날 우아한 남자 안우성 지휘자님 모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베토벤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겠죠. 그때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 중학교 때 제가 정말 음악 시간에 점수를 정말 못 받았거든요. 음치라. 아 정말요? 네, 정말 저는 너무 음치예요. 청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절대 음감도 가져야 되고. 작곡하는 작곡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네, 덕목이죠. 그래서 베토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이렇게 귀도 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 곡들을 작곡했을까? 그 참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여러 수식어가 붙죠. 네. 음악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도 있고요. 바흐요. 바흐,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 핸델, 가곡의 왕 네. 슈베르트, 슈베르트, 오페라의 왕 베르디. 베르디. 일단 보세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 왕, 뭐 황제 뭐 이런 네, 식이에요. 그리고 좀 성스럽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첼로의 성자 카잘스. 카잘스. 근데 베토벤은 보통 뭐라고 하죠? 악성. 악성이라고 하죠. 악성이라고 하죠. 음악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악성. 그러니까 여러 수식어 중에서도 성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수식어는 음악의 악자에다가 성인의 성자. 네. 저는 악마 같은 성. 저도 적인 줄 좀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막 무서워, 머리도 사진이 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악마 같아서 악성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 사진도 그러니까 그 초상화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젊었을 때 베토벤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아, 나폴레옹의 말 타는 모습을 흉내낸 초상화도 있고. 근데 저희가 흔히 보는 베토벤의 초상화들은 아마도 귀가 먹은 뒤에 성격이 좀 많이 괴팍해지고 그 이후에 초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 요즘 거예요. 굉장히 악마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왠지 어딘가 모르게 괴팍하고 네, 어둡고. 음악도 굉장히 격정적일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죠. 네. 독일 본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 윈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청각장애가 언제 찾아왔냐면 27살이에요. 27살. 오스트리아 윈은요 동유럽하고 서유럽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스부르크의 왕가가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전 유럽을 통틀어서 문화의 최고의 메카 도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토벤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작품이나 피아노 실력이나 사람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베토벤, 작곡가 베토벤으로 알아주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요, 이제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막 성공해서 앞으로 달려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잘 나가는 일밖에 네. 없어요. 근데 딱 이 시기에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처음에는 별수를 다 써봐요. 민간요법으로 좋다니까 귀에 맨날 아몬드 기름도 바르고 다니고요. 전기요법도 받아요. 아, 그렇겠죠. 뭐 뭔들 안 해보겠어요. 근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가 결국엔 얘기해요.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지금 있어봐야 귀는 더 안 좋아졌게 뻔하고 내 소견으론 아마 청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빈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당분간이라도 어디 좀 조용한 교회 도시로 가서 휴양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그래서 이제 빈 외곽에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조그마한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직업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요. 성대 결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소리를 잃기도 하죠. 사실 그 성대 결절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 비비는 이 울림판을 내는 이 성대에 아주 좁쌀만한 이게 하나 폴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요 한 1mm, 2mm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노래도 못 불러요.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화를 잘 깨는 첼리스트들이 손목에 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연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데를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보통 이럴 때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토벤은 이겨낸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매일 5시 반이면 5시면 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과가 똑같아요. 5시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베토벤 커피가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60알씩 꼭 세서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얘기를 다 해버리셨네? 아, 너무 죄송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그렇죠. 하나하나 골라서 정확히 60알만 했다고요. 그래요. 좋은 커피로. 왜 60알만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이거 갖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다빈치 코드처럼 이 60알에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그 결과는요. 커피값이 비싸서. 그거 빼놓고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본인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커피 가격이 60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전 내내 그냥 작곡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곡이 다 끝나면 간단하게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부터 적으면 하루에 3시간, 많게는 아주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매일 하루도 하지 않고 무조건 꼭 지키는 일과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산책? 뭐 보셨어요? 독일이 숲이 좋잖아요. 숲이. 근데 이게 산책이 저희가 하는 산책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산책한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기분, 뭐 리프레시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베토벤은 산책할 때 산책 자체에 엄청나게 몰입해서 산책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귓병을 앓는 거에 대한 극복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 산책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어요. 일종의 명상 같은 거 아니었을까?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쳐도 얼굴도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뒷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한 손에는 모자가 있고 한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근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도 모자하고 우산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모자 우산을. 산책에 너무 몰입해서. 아, 그렇구나. 오는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막 지나가다가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바로 노트를 꺼내서 악상을 적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이 산책을 통해서 숲에서 자연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을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9개의 교향곡이에요. 그쵸. 인류가 해놓은 그 어떤 교향곡도 베토벤의 교향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최근에 클래식 연주자들은 어려운 것들만 작곡하고 왜 작곡가들이 옛날처럼 베토벤이 좋은 거 작곡 안 하냐? 왜 그러냐면요. 이미 좋은 건 베토벤이 다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교향곡을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좋아요. 그 유명한 브람스도 4개밖에 안 썼어요. 네. 근데 브람스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런 내용을 남겨요. 일기에. 내 뒤에는 항상 거인의 그림자가 날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작품이 베토벤에 아류거나 항상 그거보다 못한 걸까봐 항상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면서 작곡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30쪽의 피아노 소나타. 이것도 환상적이에요. 오죽하면 피아노의 신약 성경이라고 불려요. 그렇군요. 근데 더 우리가 베토벤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정말 초인적인 일이죠. 베토벤의 아주 많은 작품은 모티브가 그래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결국 환희를 쫓아서 승리하는 인간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요. 베토벤이야말로 정말 초월적인 인물이에요. 귀가 먹은 청각장애자가 그걸 극복해내고서 인류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 공간으로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그 음악이 주는 매력 같아요. 전원 교향곡을 좀 감상하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